오늘은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29회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우리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다른 많은 분들도 함께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스포일러가 좀 많습니다. 결정적 스포일러에는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왜요? 그런데 원래 오늘도 프리한 여자들 아니었어요? 맞아요. 오늘은으로 바꿨어요. 그렇구나. 예리하시네. 왜 바꾸신 거예요? 맨날 프리할 수는 없어. 오늘은 프리하다. 네, 오늘은 좀 프리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오토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오토녀 4명이 전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콘텐츠가 킬러들의 쇼핑몰인데요. 그래서 우리 오토녀들이 킬러가 된다면 어떤 킬러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제 소개말을 여기 앉아 계신 오토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누구를 소개하는 건지 몰라서 약간 긴장을 타게 되니까 예, 순서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 기준으로 고도리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원티드의 제임스 맥어보이 같은 킬러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킬러 수업을 받게 되면 몸이 부서져라 성실하게 임할 것 같습니다. 스미리 인사해주세요. 고도리가 반실계 방향이죠. 네, 반갑습니다. 스밀입니다. 네, 이분은 짐 자무시의 고스트 독에 나오는 포레스트 휘테커 같은 킬러가 아닐까 합니다. 사무라이처럼 수양하며 비도덕적인 냉혈한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다스리는 킬러. 혀블리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혀블리입니다.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킬러인지. 네, 고스트도 예, 명작이죠. 네, 그리고 이분은 오상 감독의 첩별 쌍웅에 나오는 주윤발 같은 킬러가 아닐까 합니다. 오, 제일 멋있는 거네요. 네, 감정이 풍부하고 동정심이 많은 낭만적인 킬러. 뚝딱이 인사해주세요. 이때 성냥개비 하나 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첩별 쌍웅에서는 성냥 영웅 본색이 아니고요. 영웅 본색. 네. 뚝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어떤 킬러일까 안 물어보시네요. 어떤 킬러죠? 네, 저는 우리나라 영화 머니백에 나오는 이경영 킬러 박 같은 킬러가 아닐까 합니다. 허술하고 킬러인데 좀 못 죽이는 좀 한물간 코믹한 킬러. 네, 그럼 킬러들의 쇼핑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오토녀들이 그동안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OTT는 어떤 작품을 소비했는지 알아볼까요? 설마 무기를 사신 분은 없죠? 네, 킬러들의 쇼핑몰이어서 한번 드립 날려봤고요. 네, 우선 뚝딱이. 네. 네. 저는 저희들 한 번씩 소개해 주실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심장이 터져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누굴까 했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으면 되죠. 유입하는. 네, 좋습니다. 네, 무엇을 사서. 네. 요새 가장 최근에 산 거는 그저께 요새 홈플러스 그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홈플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좀 아무렇게나 살았더니 좀 몸이 또 많이 부어가지고 건강하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야채랑 이런 걸 좀 샀어요. 마녀 스프를 좀 만들어 먹으려고 거기에다 또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걸 사는데. 네, 마녀 스프가 네. 요즘에 힙한 스프인가 봐요. 해독 스프. 네, 해독
스프인데 꽤 되긴 했는데 약간 지금은 아. 스테디 같긴 해요. 그냥 네. 토마토랑 뭐 브로콜리. 샐러리, 뭐 브로콜리, 뭐 음. 그런 거 이제 야채 같은 거 다 때려 넣고 토마토 베이스로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냥 먹는. 근데 통상적으로 마녀 스프는 남을 먹이려고 남을 어떻게 해하려고. 예, 뭔가 마법을 걸려고 하는데 본인한테 마법을 거시는군요. 네, 제 몸에 입맛을 해하려고 입맛을 죽이려고. 네, 아직은 알겠습니다. 효과가 없나 봐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거 녹음하기 전에 어제 치맥 드셨다고 하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골뱅이도 의아하게 먹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작 전이다. 오케이. 예, 배송을 어제 받았거든요. 오케이. 예, 오늘 밤에 가서 만들고 다음 오토리한테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해할 뻔했네. 네, 효블리. 네. 네. 요새 영화관에서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만에 둔을 보러 갔거든요. 너무 파트 재밌는 투. 거예요. 제가 둔 원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1편 챙겨보고 바로 또 이제 2 큐. 듀네 튜아. 두 개가 섞였네. 튜네 튜.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다. 그래서 주변에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죠? 저는 네. 둔며 드셨다고. 네, 준비해 들었습니다. 네, 헤어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약간 티모시 샬롯한테 네. 마음을 살랑살랑 뺏긴 것 네, 같던데요. 네, 티모시 네. 요즘 티모시 나오는 유튜브 다 찾아보고 있어요. 티모시 그 중간 네임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 뭐죠? 이종진 평론가가 네. 별점을 주면서 네. 원카에 네. 별점을 주면서 티모시 샬랄라 샬라메 뭐 이런 식으로 샬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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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라메 뭐 이런 숨겨진 식으로 미들네임. 네. 미들네임 너무 만들어줬더라고요. 핫하네요 요새. 네, 저는 월요일 날 볼 예정이에요. 네, 용산으로 가신다고요. 암액에서. 네. 몇 번째 줄로 잡으셨어요? 제가 누가 취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이열로. 오, 좋은데 너무 좋았네. 두 자리 너무 잡기 좋았어. 힘든데. 네, 네 자리가 취소됐는데 처음에 네 자리가? 잡은 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으로 옮겨가지고 열심히 예매해가지고. 네. 럭키네요. 월요일 날. 커플인데 싸웠나?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잘 있죠. 되길 아무튼 바라고요. 잘 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스미리는 협을 끝났나요? 끝난 거 네, 아니에요? 끝났어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저도 듄트를 보고 음. 네, 준비해 들었고, 근데 확실히 그 영화관에서 보는 재미가 그쵸.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맞아. 머리감이나. 네, 그 영화관 영화관을 필요해. 정말 오랜만에 갔거든요. 맞아.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지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기생충 이후에. 너와 나 보셨죠? 너 하나. 아니 시네큐브는 좀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멀티플렉스. 시네큐브 말고 멀티플렉스를 간 지는 오랜만인데 그 영화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14,000원. 맞아요. 네. 이거 21,000원이에요, 영화맥. 우와, 한 진짜? 사람당? 1인당. 와우. 그것도 주말에 주말이잖아. 22,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와. 비싸더라고요. 근데 뷰는 안 아까울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적 경험이 대단합니다. 극장에서 또 봐야 될 것 같은 네, 네, 영화들이 네.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 잘 보고 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잘 때 자주 듣는 팟캐스트가 김영하, 지금은 폐쇄했는데 김영하 소설가의 책 읽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김영하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팟캐스트를 다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때 김영하 작가가 팟캐스트를 폐쇄하면서 뭐 새롭고 재밌는 다른 시도들로 만나 뵙겠다 하셨어요. 그게 한 2년 전, 3년 전인데 그래서 그동안 뭐 글쓰기 강좌도 하시고 출판사도 뭐 관여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영하의 날씨라고 메일링 서비스, 유료 메일링 서비스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팟캐스트를 공짜로 잘 들었으니까 유료 결제했습니다. 네. 제목 되게 잘 지었다. 네. 영화의 날씨. 네. 제가 김영하 작가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어느 겨울, 그러니까 올해
작년 겨울인지 올해 겨울인지 추운 날 되게 추운 겨울 풍경을 사진을 올리면서 영하의 날씨라고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아재 개그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또 이걸로 이 이름으로 빌드업 하신 거군요. 네. 이름을 그러니까 메일링 서비스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아직 개설이 안 됐거든요. 3월 11일까지 그러니까 메일링 서비스 구독을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구독을 아예 안 받아요. 구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링크를 통해서만 구독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고요. 그 어느 플랫폼에서 그거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광고는 인스타에서 광고하고 계시고요. 플랫폼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한테는 메일로 온다고. 네. 그래서 유료 메일링 서비스 얼마씩 받으시는 거예요? 한 달 4,400원이고 한 달에 4,400원? 1년 통으로 하면 24,000원, 한 달에 2,000원. 그래서 저는 통으로 결제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일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네, 제가 지금 2주에 한 번으로 기억하는데 2주에 한 번이라고 하고 영하의 날씨는 매주 화요일 메일링 됩니다. 오프에서 만나는 것도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프는 저는 안 갈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킬러들의 쇼핑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대학생 정지아는 삼촌 정진만이 죽자 삼촌의 무기 가게를 영문도 모른 채 물려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킬러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킬러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정지안의 성장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정지안인데요. 저는 나의 아저씨 이지안과 같은 이름이라서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아저씨 이지안은 이를지 편안한 안, 그래서 평안함에 이른다는 뜻인데 요 정지안의 뜻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추천하신 효블리의 추천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천사. 네, 추천사. 네.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만화적이라서 좋았어요. 이게 캐릭터들이 조금 뭐 가장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다면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과 캐릭터로서 되게 빠르게 만화적인 전개를 이어가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첫 화부터 끝까지 당시에는 뭐 수요일마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수요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봤었는데 네,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막 제가 추천 막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내면보다는 극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락적 재미가 상당하다. 네, 그런 컨텐츠 막 이렇게 시간을 되게 뭐 지루할 때 보면 너무 좋은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 킬러들의 쇼핑몰만으로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기 충분하다. 네, 사실 이게 또 평론적인 면에서 또 얘기해 주시네요. 가성비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한 달이 제일 낮은 베이직이 뭐 9,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9,800원. 그 정도였나요? 네. 그래요? 네, 영화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8시간 넘게 이걸 볼 수 있는 빅불 영화보다 싸다. 네, 그게 또 OTT의 매력이 아닌가. 네. 사실 이런 킬러들의 쇼핑몰의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까지 섭외를 못 하잖아요. 이게 정말 거대 자본의 맛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공들여 캐스팅한 게 느껴지고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다 살아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캐릭터와 연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당에 있는 집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뭔 일인지 킬러들이 그 집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격수도 배치되었죠. 그래서 모두 정지안의 목숨을 노리는 것인데요. 움직이면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삼촌 정진만의 그 유명한 말
잘 들어 정지한. 이게 나오면서 우리 삼촌 정진만이 등장합니다. 이동욱이죠. 정지한은 회상 속 정진만의 충고에 따라 사각을 노리고 총을 집어 올리는데요. 이렇게 드라마는 현재 지한이 맞닥뜨린 현실과 과거 회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한이 살해 위협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회상씬들이 교차하고 밤이 지나 새벽이 왔을 때 드라마가 끝이 나는 하루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구성 어떠셨나요? 네, 저는 너무 좋았던 게 1화가 몰입도가 너무 높게 되게 똑똑하게 연출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뻔하게 흘러가지 않고 정지한이라는 인물이 되게 의문의 총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공격받지? 이런 것들을 정지한과 함께 알아가는 흐름이라서 좀 그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쵸.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느낌. 네. 그리고 그 배경인 집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시골의 흔한 집은 맞는데 큰 들판에 그 집이 혼자서 맞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들판이 뭐 농작지도 아니야. 농경지도 아니고 맞아. 그냥 잡초 같더라. 갈대가 어깨 위까지 자라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게 고가다리가 맞아. 있고 이제 그런 모습 그런 배치들 그러게 공격을 받기 좋은 곳에 오히려, 집을 지었네. 예, 잘못 지었네. 오히려 이제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도 이게 그 준비는 해놨더라고요. 점점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도 공격하기 좋은 곳에 그 집이 맞아. 있는 모습? 예. 생각해보면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네요. 예. 아직도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져 있고. 쇼핑몰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런 무대 설정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나의 해방일지에 그 싱크대 만드는 공장과 비슷한 입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벌판에. 네. 네. 예, 지아는 삼촌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안실로 가는데요. 삼촌이 자신의 목을 자신이 찔러서 자살을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하고 형사한테 물어봐요. 보통은 손목을 긋지 않냐고. 이렇게 삼촌의 자살이 믿기지 않는 가운데 지아는 삼촌 팔뚝에서 머더 헬프라는 영어 문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정진만의 장례식에서 이제 삼촌을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저는 삼촌의 친구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좀 저는 의심했어요. 고향 친구들? 왜냐면 다 못 믿겠는 거야, 지금. 근데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괜찮은 분들이었어. 정말 순박한 분들이더라고요. 정 많은 그냥 네. 진짜 시골 친구들이었어. 그래갖고 내가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의심스럽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도 처음부터 바로 의심했거든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지안이는 어떤 상황에 확 던져진 상황인데 그 삼촌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고 갑자기 삼촌을 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친구고 뭐 하는데 너무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맞아. 택시에서 보다. 그리고 정진만 친구라기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버리잖아. 아니야. 정진만 잘생겨서 그래? 그거는 정진만이 너무 젊어 보이는데. 그렇지. 또 정진만이 햇볕을 안 받고 커가지고 쇼핑몰 지하에 맞아. 있잖아요. 맞아. 밤에만 움직여가지고. 그래, 피부가 다르더라, 색깔이. 또 택시 운전하면 하루 종일 또 농사 짓고 이러면 하루 종일 햇빛 알고 보니 받는데 설정이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근데 좀 다르게 느꼈던 게 택시를 처음에 타자마자 너 정진만 조카 아니냐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약간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시골 살면 그렇게 돼요. 아니 그런데 둘이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 정말 어릴 때 할머니 집에 한 번만 좀 봐도. 있었는데 한 번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명절 때도 가고 이렇게 좀 많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그 동네를 지나가면 너 땡땡땡 아니냐고. 너 누구 집 손녀 아니냐. 너 누구 집 자식 아니냐. 너 누구 집 뭐 조카 아니냐. 이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시골이구나. 약간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봤어요. 저희가 시골 인심에 대해서 잘 몰랐네요. 네. 다들 근데 놀라긴 해요. 제가 도시에 살던 친구랑 저희 이제 할머니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한 3-4걸음 걸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인사하고 다니니까 여기 뭐냐고.
무섭다고. 근데 정말 그랬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도 너 누구 아니냐, 약국에 가도 누구 아니냐, 심지어 목욕탕에 갔는데 다 벗고 있는데 너 누구 아니냐. 친구가 기겁을 했어 그때. 아니 예. 새끼로 좀 빠졌는데 네, 그게 정상이다. 이 네, 시골은 그게 정상이다. 네네. 지안이 혈혈단신이다 보니까 집만 빼고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상을 치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효블리가 할 말이 있죠? 또 이렇게 너무 자리를 깔아주시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되네. 네, 이게 정진만의 조카가 이제 지안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보통 다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장례 지도사가 붙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합니다. 상주를 할 남자가 다른 사람은 없냐고. 그래서 지안이 없다. 아니 그래도 상주는 남자여야 되니까 먼 친척 중에서라도 한번 불러봐라. 근데 이때부터 약간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먼 친척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장례를 주관한다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졌고, 워낙 이게 시골이고 장례 지도사 입장에서도 그냥 그런 경험만 했을 것 의례적으로 같아.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제가 이런 뭐 장례를 많이 안 치러봐서도 그렇고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여자가 상주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 요즘은 뭐 워낙 여자도 상주를 많이 하고, 최근에 뭐 이제 고인이 되신 이성균 배우의 와이프인 전혜진 배우가 또 상주 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많이 바뀌는구나 싶기도 하고, 저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고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맞는 게 맞지.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도 사회가 약간 되게 고정관념에 많이 저도 그렇고 뭐 거기에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좀 가장 당황스러운 게 저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저도 그 호칭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애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네.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어머니 아닌데요. 네. 근데 부드럽게 저는 처리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상을 한번 치렀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상주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상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첫째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심정적으로도 아빠랑 제일 가까웠던 건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엄마는 뭐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때 그래서 상주는 그럼 어떤 분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 거기 지도사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두가 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구나. 엄마는 옆에서 울고 있는 나 정신이 없고 동생은 그냥 이제 의견 없음 가만히 있고 남동생이시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삼촌이 이제 두 분이 있었는데 작은 아빠랑 이제 삼촌이 있는데 막내 삼촌이 여자가 상주해도 되냐고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례 지도사분한테. 그래서 삼촌도 좋다. 안 근데, 된다고 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지도사분이 그래도 상주는 보통 남자가 하시는 게 그렇구나. 좋죠. 이래가지고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보기에 어색하지 않다. 뭐 이런 보기 거. 어색하지 않다. 전통적이다. 거슬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겠죠. 어. 그래서 근데 그 상주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들으니까 엄마가 그러면은 그냥 남동생이 해 그게 낫지. 이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그 옆에서 이제 너무 슬퍼한 엄마가 또 거기다 대고 하라고 하니까 그거를 거기서 괜히 싸울 필요는 없지. 싸우기는 네 거기서 또 내가 대폰 토론으로 벌일 수 없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럴 때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가만히 그치. 있었는데 확실히 그게 그 지도사든 그 이제 치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가족끼리도 그 저희 엄마의 고정관념 그냥 그래 그래도 그냥 통상적으로 남자가 하는 게 보기 좋지 이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갑자기 그렇게 상을 당했을 때나 이럴 때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뚫고 가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또 미리 정해놓는 게 그러게요. 좋지 않을까. 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은 나다.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너다.
그쵸. 네. 네. 전 성격상 네. 안 하고 싶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지안이, 저는 성격이 나서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뭐 이런, 예, 그런, 네, 네, 차별적인 건 상주의 아닙니다. 뜻이 보니까 그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 그냥 직책 같은 거더라고요. 어떤 더 그렇구나. 의미가 있는 게. 그래서 그 장례식을 뭐 좋은 행사는 아니지만 갑자기 말이 조심스러워지네. 손님들이 오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어. 그런 행사적 성격도 있으니까 그걸 또 잘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할 수도 있고 고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징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상주를 했네요. 제가 했네. 네, 했네요. 상주는 우리 남동생이었는데 완장은 못 찾지만 완장은 못 찾지만 결정할 거 하고 내가 다 했네. 그게 상주 역을 한 거지. 그러네. 저는 완장이 차고 싶었는데 완장 없으면 난 못해. 완장이 네. 있어야 되는데 완장을 못 차가지고. 지금 예, 제가 우리가 장례식으로 이렇게 많이 웃게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이 잘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네 일단 지안이 장례식에서 돌아와서 울고 있을 때 초등학교 동창이자 삼촌 가게에서 알바를 했던 배정민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지안은 배정민이 찾아낸 삼촌의 휴대폰에서 187억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지아는 삼촌 정진만의 미스테리를 하나씩 풀어가는데요. 알고 보니까 연락 두절이었던 정진만이 집에 돌아온 이후에 진만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안에게나 할머니, 그리고 지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정진만이 이럴 줄 모르고 돌아온 거야?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스럽게 좀 맞아.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차가 거듭되면서 그럴 줄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보호해 주려고 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안에게 유일하게 기댈 곳은 삼촌 정진만밖에 없었는데요. 지안은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실어증을 앓게 됩니다. 아이들이 지안을 말을 못한다고 막 놀릴 때 지안을 유일하게 도와준 아이가 배정민이었는데 이때 담임 선생님이 정지만한테 지안이 잘 못 어울리고 말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이때 정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결국 정지안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로봇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T예요, T. 그래서 사실 지안이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성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라마니까 그렇지 이게 해결이 된 거지. 그렇죠. 진짜 오은영 박사님 선생님이 신고해야 봤으면 됐을 것 같은. 기양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아이들이 지안을 창고에 가두어가지고 지안이 정진만 하면서 입이 트이게 되잖아요. 그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때 이 상황도 정진만이 다 꾸민 거 아니야? 그때는 네, 입 열게 하려고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마 그 이후에 장면이 나오는데 정진만은 정지안이 있는 뭐 방이든 거실이든 학교 근처든 골목마다 CCTV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아마 창고에 갇힌 것도 알지 않았을까. 근데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렇겠네.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런 생각을 뒤에 보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배정민의 존재도 미리 알 수 있었겠구나. 알긴 아니 알았을 배정민이 나중에 맞아요. 그거 나중에 합시다. 시즌2에 나오나 보다. 그럼. 나중에 합시다. 네. 네, 스포일러를 미리 말할 뻔했네. 여하튼 예, 이렇게 삼촌이 운영한 가게가 무기를 파는 쇼핑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안이. 그랬을 때 미네가 찾아옵니다. 미네는 삼촌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줬다고 하던데요. 근데 왜 미네가 처음부터 존재를 안 깠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도와주러 왔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확실히 미네가 이때 서스펜스를 주긴 하거든요. 이 사람이 확 주죠.
그 초인종 씬이 기생충 그 초인종 씬에 버금가는 공포스러워. 너무 무서웠어요. 네, 저는 투톱이라고 해요. 초인종 씬 네. 중에. 그리고 현관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실루엣이 비치잖아요. 그것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기괴하게 네. 스타일링을 또 하셔가지고. 그리고 말도 말투도 조금 무서워. 다르잖아. 네. 한국 사람은 아는 네. 것 같은 말투. 네. 중국어 가르쳤다니까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죠?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미네가 드론의 공격을 막아주면서 지안의 팔에 있는 씹어져 있는 칩으로 코드를 스캔해가지고 그린 코드임을 확인하는데요. 이제 그 배정민이 알려주지만 이 쇼핑몰에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 코드는 킬러, 퍼플 코드는 스파이, 옐로 코드는 뒤처리업자로 분류되고 이 모든 코드는 그린 코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좀 약관을 정해놨죠. 우리 정진만이. 그래서 체계적이야. 네네. 그 미네가 확인을 하고 나서 보호를 하더라고요. 네, 철저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이제 조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치. 처음 그쵸? 보니까. 정말 교육을 잘 받은 처음 보진 그렇구나. 않았겠다. 킬러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본 그 건가? 전에 이제 그 알바를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비를 지안이 떼어 먹히잖아요. 그때 자기가 도와줬다고. 그때 미네가 도와줬다 그러거든. 아, 도와주는 게 그렇구나. 자기가 그 사장을 공격한 게 본인이다 이런 얘기 했었기 때문에 얼굴은 알겠구나 이 생각은 했고 그래도 좀 확인을. 그 절차라는 게 철저하게. 아니면 그 배정민 그러니까 그 지안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킬러가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깜을 네. 보는 거였구나. 네. 그래서 그 그린 코드가 정지안이라는 거를 자신이라는 거를 정지안이 알았을 때 드론의 공격이 막 시작되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드론으로 왜 공격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비주얼적으로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킬러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정진만 집이잖아요. 정진만 집이고 정진만이 정지안에게 어느 정도로 어떤 걸 가르쳤을지도 모르겠고 이 집의 방어 시스템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드론으로 먼저 어쨌든 정찰을 시킨 사람은 거지. 목숨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게 드론 안정적이지 않았나. 그러면 그 전에 죽일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지안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였네. 그렇죠. 정진만이 죽기 전이니까. 정진만 죽고 나서 장례식하고 뭐 이렇게 죽일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 그때 드론도 구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드론 날리기 전에 그 신고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레이더에 걸려서 되고. 경찰이 출동한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의 의문점을 많이 보여주시네요. 그 예의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 장례 기간을 멈춰야지. 상중입니다. 네. 상중. 그래, 맞다. 예의가 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완전히 설득됐어. 설득됐어. 네, 상중이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거 치고는 지안이 엄마 아빠는 또 상중에 맞아. 장례식이었으니까. 이것들이 네, 아무래도 그 그린 코드라서 좀 두려워하지 그런가 않았을까. 보네요. 다른 킬러들이 다 작당 모의하기 전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네가 이렇게 드론의 공격을 막아주는 동안 지안이 공격을 피해서 쇼핑몰 지하에 도착합니다. 비밀번호를 넣어야 하는데 그때 학번을 꼭 외우라는 진만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렇게 긴급한 상황마다 삼촌의 말이 떠오른다는 게 참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정진만이 굉장히 냉혈한 삼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알고 친데레? 보면 따뜻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설치를 해놓은 삼촌인 것 계획이 다 같아요. 있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진만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지안이가 정진만을 정진만이라고 부르잖아 삼촌을. 맞아.
친밀했으니까 그런 게 그러게 아닌가. 어디 지금 한국에서 삼촌 이름을 모르잖아요. 씨 어디? 네. 큰일 나죠, 큰일 나. 네.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정진만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근데 그게 약간 델성 부른 떡잎이 아니었을까. 약간 이 지안이 사실 뭐 수많은 킬러들의 공격을 받아내고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그만큼 근성이 있었던 거지. 처음에 삼촌을 봤는데 딱 봐도 좀 이상하고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무서워하지 않죠. 무서워하지 않고 삼겹살 자기 거 먹는 거 싫어서 그거를 안 뺏기려고 하고 그리고 바로 정진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삼촌이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약간 지안의 캐릭터를 위해서 정진만으로 부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근데 아빠랑 엄마가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서 정진만. 지금 우리 너무 유교가야. 유교놀이라서 못 참아. 상주는 안 되는데. 삼촌은 안 돼. 근데 이거 이제 생각해보면 정진만이 되게 오랜만에 집에 온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조차도 얘를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지금. 못마땅했지. 그래서 지금 뭐 삼촌 호칭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같이 살려 마냥. 정말 뭐 소식 하나 없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난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도 지금 분노스럽고 지금 애 교육할 감정이 아니었을 것 같고 또 정진만 스타일이 자기가 어떤 삼촌으로서 어떤 역할로서 조카를 대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너는 너, 나는 나 같은 개인주의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삼촌이니까 너를 챙겨준다 이런 마인드 전혀 없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관계 정립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정진만이고 나는 그냥 정지안이다. 이거 이상의 어떤 관계십을 맺지 않더라고요. 제가 또 지안이 약간 대담하다고 느꼈던 게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 성조에 공격을 받을 때 도망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또 입원해 있을 때 영안실에 숨어요. 맞아. 그거 좀 슬프더라고요. 그 장면 너무. 근데 또 숨어 들어간 곳이 엄마의 시체가 있는 곳이었어. 이제 그나마 그래도 엄마라서 다행이지만 이 친구의 대담함이 여기에서 또 구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하튼 지하로 내려가서 브라더와 만납니다. 저는 사실 브라더 캐릭터가 좋던데요. 저도요. 네, 일 잘하고 네. 조용히. 네.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이 배우 너무 86년생이던데요. 네. 네. 나도 그거부터 너무 봤어. 어려 보이던데 네. 되게 연기를 잘하고 일단 이미지 캐스팅을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태영 배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외선에 취약한 색소성 건피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때 지아는 브라더가 자기의 생활 반경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거를 브라더가 다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놈 뭐야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정민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브라더는 정민에 대해서 뭔가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명이서 뭐 티격태격 하다가 지안이 덫에 걸려서 어디 구덩이로 떨어지는데 이때 브라더가 화면에서 뭐 두 번째 서랍에 있는 인수인계서를 읽어봐. 사인에 네가 인수인계를 받을 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진만이 만들어 놓은 더 헬프의 인수인계서였어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문서가 정관. 네,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들었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인수인계서를 정성스럽게 써준 걸 받아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없죠. 다 뭔가 빈틈이 있고 확실치 않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이런 날이 올 것임을 알고 정진만이 정말 체계적으로 써놨잖아요. 어디 뭐 법조문처럼 뭐 인수인계 목적, 인수 과정, 뭐 이양될 어떤 권한, 역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원 이런 것들을 맞아. 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저는 이게 또 희한한 카타르시스가 있었고 그 이제 머더헬프가의 상속자이자 인계자인 지안에게는 너무 필요한 문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게 정진만이 뭐 MBTI로 치면 TJ가 아니었나. TJ 확실하네요.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진만이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 바빌론이라는 조직에서 팀장이었잖아요. 팀장을 할 만했다. 아, 그랬구나. 조직 체계를 그러네. 정비하고 네, 좀 체계성 있는 게 리더감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정관을 보니까 이 머더헬프라는 곳이 좀 굉장한 곳이구나 그쵸. 라고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맞아. 큰 돈도 오고 가지만 네. 아주 체계적이고. 네. 리더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지안이 정진만이 남긴 인수인계서를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선택이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도망가는 겁니다. 돈이랑 신분 세탁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마련해놨고 또 하나는 맞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 막 현금 다발을 이렇게 가방에 꽉꽉 채워주셨잖아요. 네. 감사하고. 근데 지금 한참,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걸 좀 초반에 이렇게 완전 공격과 방어전을 펼치기 좀 전에 장례식 끝나자마자 인수인계서와 함께 이 선택지를 줬더라면 너무나 깔끔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현금 들고 이제 도망을 갔을 텐데 나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브라더도 맞아. 너무 충성스럽게 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면 감사한데 같은 직장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너무 과잉 노동이야. 24시간 맞아. 날 위해 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깥에서 그때 당시가 미네 씨랑 이제 파신 씨가 또 목숨 걸고 싸워주고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저들을 버리고 지금 떠난다는 게. 근데 고민은 되겠지만 일단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근성이 있는 친구 같았어요, 지안이. 그 뭐 제 체리복주라면 바로 그냥 들고 튀었겠지만 지안은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근성이 있고 맞서고 이런 친구인 것 같았어요. 우리 스미리는 맡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렵네요. 이게 내가 바로 상황을 당하고 와서 겪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치. 너무 지금 이 창고까지 내려오는 것도 너무 고생스러웠어. 맞아. 막 총격도 당하고 누군 다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 돈을 믿어야죠. 네, 눈앞에 있는 건 돈이네. 우리 중에 스미리가 맞는 것으로. 스미리 줄게요. 쇼핑몰 잘 운영하시도록 번성하십시오. 건성하시길 바랍니다. 지아는 쇼핑몰을 맡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브라더한테 정민을 풀어주라고 말을 하는데 브라더는 배정민 때문에 정진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그러게 거야? 그 전까지는 정민을 조금 더 의심 안 했어요. 나도. 사실 저도. 예. 왜냐면 나는 아역 배우였잖아 이 집이 친구가. 밥집이 그게 지금 아니 그 근거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 남겨진 그 이미지가 굉장히 무해하고 이름도 정민이야. 정민이라는 이름이 뭐 굉장히 중성적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막 다른 이름이었으면은 좀 의심했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그 친구 굉장히 너무 무해하게 재밌다. 생겼어요. 진짜요? 그리고 네. 일단 되게 마르고 키는 크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 근데 별로 나한테 뭐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고 잘 붙으면 내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힘으로 제압 가능한. 왜냐면 지안이는 또 이게 그 무도를 배웠잖아요. 무예파이를 맞아. 그리고 이전에 초등학교 때 또 유일하게 도와준 친구라서 네. 심성도 좋은 줄 알았지 나는. 나도. 근데 사실은 알고는 그래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다치게 보면 한 이 뒤에 거예요. 나온다고 주축이었어. 네. 오. 그리고 또 삼촌 이 쇼핑몰에서 알바했다고 하니까 전 진짜 최측근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나도. 저는 처음에 난 처음부터 등장부터 너무 아, 수상했는데. 진짜? 눈이 도른 눈이야. 맞아요. 아, 연기를 잘한 등장부터 거네. 너무 수상했어. 그 어.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이제 그 난- 집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지안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 잘한다고. 장례 치료도 이제 끝나고 바로 같이 있을 때였는데 배정민이 되게 도른 눈으로
화장실은 내가 치워줄까? 거기서부터 이상하지 않았어요? 난 그랬어. 갑자기 아, 등장하는 것도 난 그렇고. 너무 다정하다. 나도 다정하다. 소스이.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정진만의 이제 시체 이제 주검을 뭐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누가 그 현장을 치워줄까? 이런 거는 정상은 아니거든요. 나는 사실 로맨스 이런 류의 드라마에서 로맨스가 나오는 게 싫거든요. 아이 또 로맨스 하는 거 아니야 얘들 이렇게 생각했어. 갑자기. 진짜. 그래서 너무 이분이 친절하시니까 다정하고. 나 사람 저도 잘못 믿었습니다. 연기를 잘했네요. 난 벌써 그러면. 죽었다. 안 되겠네. 정민 씨 믿었어요. 믿었네요. 그래서 이게 뭐 배신과 반전, 막 네. 이 사태의 긴박성, 막 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정민을 통해서 느꼈고요. 그 배정민의 그 실체를 알리는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 학생이고 학생이었고 맞아요. 그쵸. 뭐 컴퓨터 학생인 공학인가? 건가요? 컴공과 나와서 코딩을 좀 할 줄 아는 친구고 그리고 알고 보니 뭐 그렇게 뭐 무해한 친구 전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좀 극악무도한 친구더라고요. 그 네. 친구들 안에서도 좀 별로 좋진 않은 친구 같았어. 네. 그리고 자기 친구가 옆에서 총 맞고 죽었는데 이거 자기 살려고. 치우는 시체인 거죠? 치워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네, 하지. 네. 그러니까 청소에 알고 보니 그러니까 배정민이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지연한테 그때 나 알았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그 소시오패스라고 하나 감정이 없는 거지. 자기 옆에 같이 살던 룸메가 지금 총 맞아 죽었는데. 소시오가 좀 약해. 사이코로 가시죠. 사이코인가요? 여튼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거는 조금 힘들어하긴 하더라고 배정민이. 네, 그 제가 볼 몸에 힘이 때는 없잖아. 배정민이 뭔가 타고난 악당이나 사이코라기보다는 그 자기 상황을 비관하면서 계속 사회나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잖아,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뭔가 악의 캐릭터가 돼서 강해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네, 좀 그런 사람들을 따라한 게 아닌가. 객기, 맞아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좀 지배력을 가지고 싶어 했었고, 맞아. 자기가 약체가 되기 싫어서. 계속 이용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후에는 주도적으로 판을 짜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이 드라마에서 악스러운 연기를 해요. 욕도 많이 하고 네, 막 네. 되게 흥분해가지고 네. 막 하는 사실은 약하니까 더 그렇게 그 짖는 거죠 강아지들이. 그치, 작은 개가 짖듯이. 치아와 느낌? 너무 치와와 같았어. 여튼 정민은 바빌론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정진만의 가게에 위장 취업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민이 정지한의 목소리를 샘플링 해가지고 지한이 납치당한 것처럼 꾸며서 정진만한테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때 정진만이 목욕탕 가서 바로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치, 맥없이 그냥 돌아가서 죽는다는 게 그치. 너무 힘 빠지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안 죽었다. 죽었을 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정진만이 그렇게 허술한 캐릭터가 아닌데 너무 순순히 그런 제안을 사실 또 이제 뭐 지안이 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눈으로 확인도 안 한 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순순히 따라가서 죽는다는 게 저도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브라더가 CCTV를 다 모니터링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진만이 다 좀 알고 있고 모든 거를 계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배정민의 그런 위장 취업 자체를 알았던 거 아닌가. 알았을 것 싶고, 같아. 예. 그치. 나는 그- 몰랐지만 네. 나도 몰랐지만 우리는 몰랐지. 나는 배정민을 의심하지 않아. 네. 근데 이동국은 그 전단지 들고 오잖아요, 배정민이. 그래서 이거 보고 왔다 했을 때부터 약간 눈빛이 경계하는 것 알았겠죠. 같긴 했었어요. 맞아. 왜냐면 학교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배정민도 그러면은 알았을 것 같아. 괴롭히던 그쵸? 것도 초등학생 알았을 때부터. 그리고 좀 약간 긴가민가 했을 수 있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이제 배정민이 화장실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올라갔을 정진만 때. 집에 가서 컴퓨터를 몰래 하잖아요. 맞아. 그 장면을 브라더가 모니터 하거든요. 맞아. 사장님한테
보고 했겠지. 했겠네. 나만 보고 뭐 저걸 그럴 거 아니니까 이제 이 판은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정진만이 짠 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처음 배정민을 찾아간 것도 배정민이 킬러들의 쇼핑몰을 해킹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정민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해킹 당했을 때 이미 정진만은 알지 않았을까. 판을 짜는 거다 그것도. 왜냐면 또 우리 브라더도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브라더가 알았지. 브라더 좋아. 공격당한 걸. 그래서 아마 배정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은 계속 되고 있고 쿠마라고 나중에 성조한테 커피 사온 킬러 있거든요. 쿠마? 이름이 쿠마더라고요. 쿠마 제가 찾아보니까. 곰이잖아요. 맞아요. 일본어로 쿠마. 괜히 네. 정이 가네요. 네. 근데 그분이 약간 곰처럼 생기긴 했는데. 근데 그 쿠마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덤밀스라고 맞아. 래퍼예요. 나는 근데 그래요. 매기에도 나왔었는데 그렇구나. 왜 연기를 하지? 그랬는데 거기서도 너무 여기서도 쿠마로 나왔는데 갑자기 저는 덤밀스가 나와가지고 뭔 덤밀스? 네. 이러면서 봤는데 너무 그냥 덤밀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덤밀스가 쿠마를 연기하는 덤밀스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왜 덤밀스가 어떤 사연으로 저렇게 캐스팅됐을까? 전혀 너무 몰라서 궁금하다. 다행이다. 저는 찾아보니까 그랬었거든요. 덤밀스라는 네. 이름이고 또 래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킬러들을 보면 약간 직장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맞아, 사람들이 맞아. 약간 막노동하는 사람일 것처럼도 보이고 직장인처럼도 보이고 상사한테 그리고- 잘 보이려고. 맞아요. 그리고 기계가 잘 나오니까 로봇 같은 게 잘 맞아. 나오니까 자기들이 이제 밀릴까봐 걱정도 네. 하고 그 뭐 강아지 로봇. 이런 킬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킬러들의 그 소소한 생활감. 생활 감각 같은 거를 좀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늦었어? 성조가 막 이렇게 하니까 쿠마가 커피를 딱 내밀면서 이거 사오느라고 늦었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아해 성주. 맞아, 또 좋아해. 약간 허당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또 죽이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약간 킬러로 유머를 만들기도 하지만 좀 부조한 이런 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성조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재미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몰입감도 있는데 캐릭터 자체도 무력도 좀 있고 식욕도 식탐? 네. 식당 있더라고. 식당을 호두과자. 말할 줄 몰랐어. 네. 아니 호두과자. 거기 피 묻은 호두과자. 호두과자 안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개의치 봉지만 않는 묻었어.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죽어서 그 캐비넷을 이제 또 뭐 정리할 때 시계. 뭔가 망자가 깃들었을 것 같아서 불편하고 좀 마음도 그래서 그거 안 가져갈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시계. 맞아요. 정말로 네. 막 그거 같았어요. 하이에나. 하이에나. 그러네. 그래서 이성조 캐릭터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고 이분이 헤어질 결심에서 우리 탕웨이를 때리는 하는 그 그분이거든. 맞아. 연기를 폭력 그때도 남편. 너무 잘해가지고 네. 폭력 남편 말고 엄마 엄마를 네네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누군가 네. 엄마 아들. 그 중국인. 계속 그 협박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연기를 잘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여기도 나와서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쿠마가 죽이러 와가지고 지안을 죽이러 와가지고 안면 인식을 위해서 지안의 얼굴을 도려내려고 하거든요. 그때 파신이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우리 파신. 네, 저 파신이 제일 좋았어요. 파신 캐릭터. 네. 저는 그분이 정말 그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태국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네,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근데 여러 영화의 단역으로 많이 나온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무예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김민 뭐지? 배우 왜 이렇게 지금 아니 순수해서 속세를 떠나 있는 사람들 맞아. 순수한 사람들. 대사도 너무 잘 치지 않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말투가 참 연기를 잘했더라고요. 맞아. 미네 잘했어요. 씨도 그렇고 파신 네네. 씨도 그렇고 그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 말투를 맞아요. 각각의 나라에 또 어울리게 맞아. 그 네. 자기네 어조에 맞춰서 또 네, 그렇게. 연기한 게 좀 실감이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이 너무 연기를 잘한다 저 사람. 나 정말 해외 캐스팅한 줄 한국인이라고 알았어. 생각하진 않았는데. 왜냐면은 그분이 일부러 캐닝을 한 거일 수도 있고
피부 색깔도 좀 다르고 죄송합니다. 카지노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코미디언 김대희의 반묵자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웃겼어요. 그냥 동두천 네. 출신이라고. 그리고 파신이 굉장히 그 강한 캐릭터잖아요. 싸움 정말 잘하는 캐릭터고 그치. 그 지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한데 근데 이 친구가 좀 극 중에서는 약간 감초 역할처럼 재미 요소도 주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기꾼으로 돈 들고 튀었다고 그러잖아요. 집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수술비나 이런 것들 내야 돼서 돈 네. 들고 튀인 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좀 실망을. 제가 재밌게 보셨네. 정진만이 또 근데 이제 바빌론에서 나와서 가장 그 갈 곳 없을 때 보호해준 사람이 또 파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 의리를 보여주는 네. 동료지. 네. 그러니까 파신이 조금 현실감 있는 캐릭터인 게 막 의리파도 사실 아니고 막 이렇게 이해관계만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또 중도적인 면모도 있잖아요. 그 조직 생활을 할 때는 그러니까 바빌론 안에 있을 때는 정직만이 그 팀장이니까. 안에 정통 팀장이잖아요. 그 체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거에 적대적인 베일이라는 이제 조한선이 연기한 베일이 좀 악의적이고 사실 이제 불안 요소고 불편한 존재라서 좀 그게 각을 세웠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후에 나와서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어떤 파벌화 만들고 싶지 않고 적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그냥 자기 맞아. 의 중심이 그렇게 또 잡혀 있는 캐릭터라서 단순하지 않아서 또 좋았던 면도 있었어요. 네네. 자기 일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신은 걱정이 안 돼.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정 있는 캐릭터잖아요. 의리파죠. 그래서 무리해서 많이 무리했어. 많이 무리할 것 같고 많이 다칠 것 같고 막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파신은 걱정이 안 되고 파신이라면 뭐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뒤늦게 나타났잖아. 네. 다 미네 씨가 일당백으로 그치. 지금 다 처리해 놓고. 그치. 늦게 나타났지. 네, 진짜 네. 뭐 김보성 저리 가라. 진짜. 김보성 뭐야? 의리파 미네 씨. 미네 씨. 또 저는 그런 좀 지고지순한 면의 캐릭터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리 있는 네. 캐릭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요. 아니 미네 씨도 저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어머 찐으로 중국 사람? 이 언니들 근데 난 그건 아니었어. 아니 너무 약간 승일이 선거였어.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그래서 나는 약간 그리고 나는 처음 본 배우고. 저도 혹시 뚝딱이 아시겠어요? 좀 해나라는 배우가 네네네. 신선해서 좋았어요. 네, 정말 신선하고 그리고 그분이 팔다리가 길잖아요. 맞아. 그래서 키도 액션이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 분이 약간 리아킴 닮지 않았어요? 맞아. 리아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걸 느끼셨네. 리아킴보다 조금 더 탄탄한 느낌? 네. 이런 느낌. 조금 더 길쭉하고. 길쭉하고. 나 다시 봐야겠네. 네, 그래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14년 전입니다. 베일과 진만은 함께 작전에 투입되는데 이분들이 용병이었죠. 뭐 킬러 용병인가? 발음을 다시 해주실래요? 연병? 면봉이야. 이분들이 킬러 용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작전에 투입되는데 베일은 팀장인 진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학살까지는 아니고 살해죠, 이때는. 살인마죠, 완전히.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는 베일을 그냥 보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베일이랑 같이 작전을 나가면 오늘은 안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성조의 말에 맞아. 흔들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베일이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상황이 정진만이 어쨌든 책임자 팀장이고 베일은 팀원이잖아요. 팀장이지. 그런 연대 책임이 상황에서 있지. 조금 책임감을
정진만 스타일이라면 그때는 좀 느끼지 않았나. 가족들한테 하는 거 보면 영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자기 역할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자기 직책과 역할, 그 조직 생활에서의 앞으로의 향후의 나의 어떤 안위나 또 이제 팀원을 버렸다라는 또 뭐 말을 들으면서 계속 팀장직을 하기도 좀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거의 절반 그 팀의 절반이 베일파였잖아요. 그들과 척지고 지내야 하는 어떤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져서 저는 자기 이익을 위해 위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저는 냉정하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그쵸, 그게 화가 되죠. 화가 돼서 정말 집안이 몰살당하는 화를 불러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일의 성격을 사실 알 텐데 그냥 타고난 살인마고 감정 없고 그냥 죽이는 것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고 확실하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저 캐릭터를 안다면 깜빵이라도 넣어놔야 안전할 텐데 그치. 예, 화를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베일 같은 직원이라면 저는 위증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증언을 할 것이다. 정말 저는 그 조직 생각해서 위증을 할 것 같아요. 조직 보호 차원에서 네. 이 언니, 이 언니 대의가 있다니까. 또. 아니 근데 그러네. 이게 야. 근데 따지고 보면 대의가 아닌데 그치. 그 순간에는 이게 얘 위증하는 순간 우리 조직이 탄로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냥 얘만 생각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야, 와 진짜 그렇구나. 머더헬프 인수할 만한 그리고 세상을 하시네. 근데 결국엔 화를 입네요. 좀 교훈 같네 나한테는. 흑격이는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못 참을 것 같아. 감정이 풍부하시고. 그게 아마 화를 부르긴 할 텐데 가치 판단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민간인을 죽였다는 거가 그 이동욱은 정진만은 그 전에 군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민간인을 그리고 안에서도 계속 이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다? 그리고 이걸 내가 위증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저는 민간인 죽인 거 위증은 못하고 증언은 하고 그냥 그만둘 것 같아요. 퇴사? 네, 퇴사. 아니요. 네. 먼저 갑니다. 저도 바로 보내버립니다. 저는 약간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바로 보내요. 그냥 저희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 저는 바로 직설적인 면이 좀 있어가지고 못 참아요. 여러 명 보내셨나요? 그렇진 않은데 그런 적은 별로 없나? 보내는 발언까지 저희가 겪은 적은 없고 다행히 근데 이제 뭐 아니면 아니다라고 아니면 바로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를 많이 봤죠. 바로 얘기하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그쵸. 체리복주는 앞뒤가 같죠. 앞뒤가 같아. 전혀 네.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저 그 세븐이란 영화 있잖아요. 그 브래드 핏 나오는 어느 영화가 순간 있는데. 잭스키스의 세븐 생각했는데 그래? 맞죠? 그것도 세븐. 모르겠어요. 잭스키스. 세븐틴이다. 세븐틴. 세븐틴, 네. 그 세븐 마지막 장면에서. 죄송합니다. 네. 네, 마지막 장면에서 브래드 핏이 그 범인한테 총을 쏴야 되거든요. 기네스 펠트로가 죽었기 때문에. 안 쏘는 거야.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왜 안 쏴? 그때 왜 안 썼지? 일단. 자기도 똑같은 범죄자가 사람이- 되니까. 범죄자가 경찰이니까 되고, 이 사람은. 그쵸, 경찰이고 이 사람을 법으로 심판해야 되니까. 그치. 잘했네. 그러게요. 저는 근데 못 참아요. 네. 그래서 진만은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었죠. 네. 허위 증언을 하고 다음 작전에 베일과 투입되는데요. 베일은 또 민간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성할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 정진만이 미네를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진만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일단 옷장에 숨어있는 미네를 발견하고 일단 작전을 다 끝낸 것처럼 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몰래 들어가서 미네를 구하잖아요. 팀장인데 그냥 미네 데리고 나와서 포로로 보내면 되잖아. 베일이 죽일까봐. 숨어서? 어떤 일을 아니, 당할지 근데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 공개적으로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도 베일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거기가 다 아. 공개된 장소에서 다 죽였지 그동안. 그래도 그러니까, 정진만 앞에서는 못 죽이지 않을까? 정진만 앞에서도 죽일 텐데 정진만이 있었으면 정진만이 말렸겠죠. 근데 아. 이제 다른 동료들은 말리지도 죽였을 것 같아. 않았었잖아요. 아, 그래? 그냥 이 먹잇감을 본 짐승 마냥 달려드는 베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미네를 죽였을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베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네. 했구나. 난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베일로부터 좀 보호하려는 심정. 그랬구나. 그래서 일대 미네를 구해서 나올 때 베일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티격태격하고 결국 베일을 미네가 쏘지만 그 불 지르고 다 이제 확인 그때 차례까지 확실하게 하잖아.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때 확실하게 못 죽였어. 그 첩혈상홍에 첩혈상홍에 주연발은 확실하게 죽여요. 머리를 쏘고 심장도 두 발 뒀어요. 캐릭터 잘 맞춰주셨네요. 역시 제가 잘 맞았어요. 잘 보셨네. 그 확실하게 죽였어야 베일에 돼. 조한선 배우가 꽤 비중이 있는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나와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반갑더라고요. 음. 왜냐면 이제 너무 제가 오랜만이었어. 청소년기에 이제 라이징 스타였거든요. 맞아요. 늑대의 유혹. 네, 근데 그때 나왔던 이제 미남 배우들 그 대열에 껴있는 한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 연기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베일은 괜찮았어요. 나 베일이 아, 좀 괜찮았어? 별로였는데. 아, 진짜. 저도 베일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막 근데 대사가 많지 않아서 이미지로 밀고 가는 거는 괜찮았는데. 근데 우리 체리 복주님이 조한선 배우에게 사망 선고를 하셨잖아요. 아, 죄송해요. 옛날에 처음에 봤을 때, 이분은 안 되겠다. 아, 죄송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조한선 배우님. 제가 조한선 배우님이 젊었을 때 보니까 너무 카메라에 경기가 있는 분이 아닐까. 더욕 아니야? 경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여가지고 너무 제가 이게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사망 선고를 이럴 바에 그냥 죽어. 뭐 조한선 배우도 이게 굉장히 미남이어서 마음이 가잖아요. 네, 그죠. 그런 미남은 안 좋아하지만. 그래서 사망 신고를 더 쉽게 내린 거야. 아니, 근데 그래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 내가 남의 걱정할 그런 그리고 입장은 걱정이 아니지만. 된다는 게 좀 마음이 갔던 게 아닐까요? 아니, 제가 좀 인류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조한선 배우가 이제 저의 그 어린 시절에 자꾸 방황하네. 좀 대표적인 미남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다. 이게 그말 하고 싶었어 원래. 미남으로 합시다. 하자로 끝나지 않을 얘기야. 네. 조한선은 미남이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일 역으로 중요한 역할로 나와서 반가웠다. 그랬구나. 그 늑대의 유혹에서 그 여자 주인공 이청아가 결국 조한선한테 가죠. 네. 안 봤습니다. 그쵸. 그때. 왜냐하면 강동원이랑 대적을 이룰 만한 이제 미남이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어. 왜 조한선한테 가는지. 제가 그거 소설도 보고 영화도 조한선이 봐서 짱이었네. 내용을 지금 생생하게 알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혈육 관계였어요. 강동원과 이청아가 어머. 이미 역시 출생의 비밀이었네. 이청아도 강동원에게 상당히 마음을 내주고 있는 맞아. 상황에서 배다른 형제라는 거를 알아버리고 또 누나야 막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지. 조한선 이겼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 사실관계를 잡아줘야 돼. 이뤄질 수 없어. 아니, 조한선 배우님 그렇지. 물론 잘생기셨죠. 네, 잘생기셨고요. 근데 저는 제 타입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장동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원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알겠어요. 네,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상처 그래서- 받으실 것 같아. 조한선 조한선 배우님. 배우가. 그러니까 조한선 배우님 지금 너무 연기 좋으시고요. 이렇게 이미지도 좋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이렇게 체격도 좋으시니까 역할에 정말 잘 맞으신 것 같아요. 그 베일 역의 피지컬이 조금 네. 몰입도가 높았어요. 그쵸. 그 정도 돼야지, 싸울 맛이 나죠. 생케. 네. 그래서 이렇게 미네를 숨기게 되고 베일을 죽였죠. 사실은 죽인 걸로 본인은 알고 있었죠. 정진만이. 근데 아이고 베일이 살아 돌아옵니다. 눈 한쪽을 불사신. 잃고 돌아왔죠.
응? 눈 한쪽을 잃고 그랬구나. 돌아왔는데. 맞아. 예. 그래서 진마는 그 뒤로 바빌론에서 퇴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가족들이 또 몰살을 당하잖아요. 뭐 한 부국장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용한을 찾아가서 나는 멈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용한이 베일한테 전화해서 진마는 멈출 거라는데 넌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베일이 바빌론의 수장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용한이 계속 베일 있는 것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같던데? 위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아래로 보였어요? 아래로 보였어. 네. 감정이 됐나? 감정이 안 그러니까 되겠지. 용한이 베일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내가 베일이 잘못 봤나? 워낙 무섭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독단적인 거니까. 그런 거 있잖아. 원래 내가 팀장인데도 눈치 보이는 팀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좀 눈치 보이는 팀원이 아니었나. 지금 좀 후회가 되네요. 그러네. 저희 고백으로 또. 네, 그래서 또 다시 현장입니다. 이제는 로봇들, 그러니까 강아지 로봇이죠. 강아지 로봇이 막 근데 우리 쳐들어옵니다.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가. 네, 근데 미네하고 파신이 또 차례차례 격파해 나가고 결국 성조와 쌍둥이 형제까지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미네가 너무 엄청나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신이 쌍둥이를 이렇게 상대하는 동안에 지하는 성조를 상대하잖아요. 지하에 정민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쵸? 네. 그때 성조가 정민을 죽이는 거죠? 정민은 끝까지 살아있지 않나요? 그래요? 정민 난 죽어요. 언제 성조가 죽었지? 죽인 것 같은데. 성조가 죽였어.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여튼 일대 지한이 어찌어찌 하다가 성조를 죽여요. 처음에는 네네. 총을 못 쏘고 불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성조를 죽이는데 저는 불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여튼 죽이잖아요. 그 성조가 죽고 나서도 킬러들은 계속 옵니다. 이때 지한이 결심을 단행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 돈 내가 준다. 그리고 니네들이 무기 살 때 수수료 할인해 주겠다. 그리고 성조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된다 니네들. 와 갑자기 각성하고 성장했다 맞아요. 싶더라고요. 네. 맞아. 네. 사실은 전 지한이가 그 들성불은 떡잎이긴 했고 그리고 파신으로부터 무예를 배워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쵸. 잘 치잖아요. 잘 치죠. 잘 방어하고. 그럼에도 이제 이 프로 킬러들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덩치도 네, 성주한테도 엄청 당하잖아. 맞아. 그래서 보면서 계속 조마조마 도대체 지한은 언제 강해지는 거지? 지한이 왜 계속 이렇게 당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무슨 마법의 약을 먹고 갑자기 각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몇 년 후가 지나가지고 각성하거나 이런 그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한이는 언제쯤 강해질까? 지한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그거를 걱정하면서 봤어요. 일단 그런데 덩치도 너무 작고 이러니까. 네네. 그리고 막 계속 그 표정이 걱정스럽고 이렇게 당하면 아파하고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김혜준 배우가. 그래서 도대체 지한이는 어떻게 강해지는 거지? 하면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쵸. 쇼핑몰의 새 주인으로 당당히 네네. 등극하면서 갑자기 강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예. 이제 물론 쌓아온 게 있고 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동안에도 강해질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진짜 우리가 뭐 8회 봐서 그렇지 하룻밤 사이 하루 동안의 일이잖아요. 네. 얼마나 지금 삼촌이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어. 이제 몇 시간 전에 알았어.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와 박수 쳤습니다. 네. 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가 살려고 이성조를 죽인 거긴 하지만 그 첫 살인이 이게 나쁘지가 않은 거지 얘도. 그리고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어쨌든 이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잖아요. 이 방송으로 연설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것에 대한 임팩트, 어떤 장치적 효과를 확실하게 이성조 목으로 해내는 얘도 이제 어떤 그런 끼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성조의 목을 도끼로 내리치잖아요. 결심을 하고.
그 순간 얘는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결심한 진로기를 결정했어요. 그치. 그전에는 어떻게 하지 약간 어쩌지 해서 이제는 내 갈 길은 이거다. 그러게. 그동안은 네. 되게 수세적으로 어떤 네. 상황에 던져져가지고 막 헤엄을 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딱 여기가 알고 보니까는 바닷가였네 하면서 촥 나오는 각성하는 느낌으로 이게 목을 사실 내리친다는 게 엄청 잔인하고 이렇게 좀 힘들 텐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이걸 활용하잖아요, 재료로. 그쵸. 네, 그 정도의 이제 재능과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정진만 족하다. 네, 그치. 피는 못 쏘는 피는 못 속인다. 가족 만약에 내력이다. 그 지안이 캐릭터가 막 소민의만큼의 그 싸움을 잘하고 정말 아니면 뭐 정민이처럼 그 사이코패스인 척하거나 아니면 뭐 베일 같은 인물이었다 이러면은 좀 매력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킬러의 재능을 보여주니까 그 의미 이전 있었던 것 회에서 같아요. 계속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지막 장면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성장했구나. 그런 위기관리 능력도 있고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리더네요. 네, 경영도 이제 네. 어떻게 세일할 것인지 네, 네. 최고의 기자가 될 네. 능력을 이제 역시. 정복하던구만. 네. 경영은 전문 경영이 네, 그게 전문 경영이. 네, 이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이 옵니다. 저 멀리서 또 차가 막 오기 시작하죠. 큰 차인데 버스. 아이씨, 네, 또 싸워야 돼. 막 진짜 이때는 막 될 대로 되라. 뭐 완전히 놓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 아니면 자신이 있었는지 막 총 들고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총을 딱 겨눠요. 알고 보니까 코드 옐로였나? 옐로. 그쵸. 철이반. 그 철이반이었죠. 이 철이반 아저씨 제가 또 좋아하는 아저씨. 든든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네. 맞아. 네. 이분이 그 무빙에 나오신 분인 것 같은데. 맞아. 네. 무빙의 그 순박한 네. 무적. 네네. 이분이신 것 같은데. 탈북. 안 탈북이 다치는- 아니고 원래 탈북 이제 북한 사람인데 북한. 안 다쳐서 맞아. 맨손으로- 양동근이랑 같이 있었던. 네, 네. 맨손으로 닭을 튀기죠. 하여튼 그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와서 이제 뒤처리를 하는데 그때 또 위기감이 옵니다. 저 멀리서 차가 오고 있죠. 또 이 새끼들이 오나 보다. 아씨 뭐야 너무 고단해. 했더니 너무 너무 고단해. 고단했어. 지금 밤새 내가 지금 죽을 밤을 거 샜네. 빌려먹는데 또 온다고 하면서 봤더니 택시에서 삼촌이 내립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맞아. 장례식 때 그 약간 헛소리 하다가 그랬었던 거예요? 그 네. 택시 운전사. 그 수상한 친구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 택시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또 그 택시네. 맞아요. 어머 그 친구들 좋은 분이다. 좋은 분 아닌 줄 알았는데 나 네. 처음에. 그래서 근데 그 약간 반가워하더라. 지안이 표정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저는 반갑지? 진짜. 그쵸. 그래? 아. 나는 약간 원망이 됐거든. 아. 왜 이제 약간 이런 뭐 했어? 그동안 보니까 이제 몰골이 말이 아니긴 하더라. 네. 그렇게 화를 낼 만한 몰골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가 갑자기 삼촌이 죽고 엄청나게 힘들게 막 진짜 개고생을 해가지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막 고군분투하다가 아침이 왔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살아 돌아와. 그러면 너무 반가울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다친 걸로 봐서 베일과 싸우다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진만이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을 때 제가 정재환이라면 너무 반가울 것 같고 다시 인수인계서 다시 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다시 갖다 줄게. 아니야 이미 각성했기 때문에 네, 이제 공동대표로? 쉬어 내가 할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정진만이 죽은 후에는 없지만 맨 처음 그런 무기 거래하던 그 플랫폼을 운영했었던 게 맞아요. 원래 다른 청각장애인. 분이었죠. 네, 청각장애인. 네, 네, 청각장애를 혼다. 갖고 있는 혼다, 맞아. 혼다도 킬러였나요? 원래? 혼다도 킬러
근데 잘 싸우죠, 그 같이 친구가. 일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맞아. 용병으로 맞아. 같이. 맞아, 맞아. 그 잘 싸우니까, 네. 맞아. 그 금색 너클을 네, 네. 끼고 싸우는 맞아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네. 헤이 브라더의 얘의 형. 형. 그래서 그 혼다가 인상 깊었어요. 혼다는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 맞아. 그리고 그래서였구나. 그치 동생하고는 좀 안 닮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동생은 햇볕을 못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좀 그래서 사실 비리비리하고 형이 돌아온다고 해놓고 못 돌아온 거잖아. 그 네. 브라더도 참 인생이 기구해. 네. 할 수밖에 네. 없었는데. 아마 그 쌍둥이 킬러랑 싸우다 죽었죠, 혼다가. 그 정지한 집에 찾아갔을 그 때 쌍둥이 킬러였나? 그 성조랑 이성조와 긴 장발의 어떤 장발의 남자였던 남자였었어요. 것 같아. 장발의 남자였어요. 머리 묶고. 어쨌든 이성조한테 맞아. 죽었죠. 이성조한테. 이성조한테. 그러니까 체리복조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여기 이제 정진만과 함께 같은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 비주류. 약자 어떤 비주류들이다. 다 뭐 이주 노동자 맞아요. 노동자라고 맞지? 킬러 네, 어쨌든 노동자죠. 노동을 하고 하니까. 계시고 네. 그런 좀 이제 말씀 못 하시는 청각장애인. 분, 햇빛 못 보시는 분, 네, 다 약자들이 정진만 네. 주위에 있고, 그 말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는 분들이죠, 다들. 네. 약간, 봐봐요. 그 외국인이니까 한국말이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이고, 또 햇빛 못 보는 우리, 말을 더듬죠. 더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다들 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 분들이 정진만 주위에 있구나. 다들 그러네. 또 소수자이고,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속편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즌 2에 한번 기대를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그걸 뭐 스피노프라고 하나? 음. 그런 걸로. 그 미네 캐릭터는 지금도 궁금해요. 왜냐면 이제 그 태국에서 구출해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배우지도 않은 그 총조립도 해내고 맞아요. 아마 어깨너머로 배웠나 보죠. 그 혼다한테. 혼다가 그리고 하는 거를 보고. 베일도 정확하게 쏘잖아요. 네. 처음 쏘기가 쉽지 네. 않는데. 그래서 원래 천부적인 친구인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렇게 스파이 역할을 킬러를 하다가 온 친구인지. 맞아, 배경이 궁금하긴 네. 해요. 그 여전히 무술은 궁금해요. 파신한테 배우긴 하거든요. 네, 네. 나중에 보면. 네. 그런데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네요. 다들 미네한테 좀 많이 반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정진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카를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그 베일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로만 묶여 있거든요. 돈이 된다라든지. 근데 이성조가 베일을 그렇게까지 따르는 거는 사실 잘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무서워서 아닐까요? 큰 힘의 더 공포 때문에. 더 큰 힘에 그냥 붙은 것이다. 같이 공격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할까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동기 자체가 뭐 공포든 돈이든 어떤 외적인 동기들인데 다 정진만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적 동기예요. 마음이 가서 움직이거든. 그치. 그래서 말로 소통하지 네, 않으니까. 이게 이길 수 정진만 없는 옆에 있는 싸움.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가 기꺼이 뛰어든다는 게 저 정도의 동기가 아니고서는 사실 어렵기는 해서 그렇게 좀 편이 나뉜 구도 자체가 좀 재밌기도 하고 언제든지 베일파는 그 안에서 흩어질 수도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즌 2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대결 구도에서 좀 변수나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단순히 베일파와 이렇게 정진만파가 싸우는 게 아니라 베일파 안에서도 좀 베일파 안에서? 좀 분열이나 뭔가 이런 정진만파가 혹시 분열될까봐. 정진만파는 돈으로도 유혹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파신이랑 미네가 사라졌잖아요. 미네가 죽은 건 아니지. 둘 다 안 죽었을 것 그치. 같아요. 네. 시즌 2를 마지막에 위해서. 미네가 총을 놓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되더라고. 살아있어 걱정을 많이 해주시 걱정이 많네. 미네. 저는 여기 살아있어죠. 이게 캐릭터들을 다 너무 어쨌든 되게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어요. 이거 볼 때. 그래서 그냥 이거 재밌으려나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몰입이 너무 잘 됐고 그래서 끝날 때 이제 정진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근데 처음부터 정진만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너무 저도 같이 그 지안이랑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본 느낌이어가지고 보고 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약간 그 가장 이제 좋았던 것은 너무 연출을 할 때 캐릭터 각 배우들의 그 캐릭터들을 되게 전형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좀 노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캐스팅한 배우도 좀 낯선 배우들이었잖아요. 그 정진만 쪽 배우들은. 맞아요.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뭐랄까 그러니까 막 파신 그 미네도 그렇고 뭐 브라더. 우리나라에서 그 좀 조선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동남아계를 그릴 때 되게 약간 희화하거나 좀 조롱이 그 섞여 들어가는 캐릭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기 톤도 되게 그렇지 않게 정리를 잘한 것 같고 아마 연출도 그렇게 주문을 했겠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화되지 않은 것도 되게 좋았고 캐릭터들이 제가 연기하는 배우였으면 여기에 나온 게 되게 엄청나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되게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엄청 많이 열어주고 감독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캐릭터들이 다. 근데 이성주 캐릭터가 좀 너무 길었어. 성불하십시오라던가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일반적인 어떤 영화의 되게 전형적인 모습에서 살짝씩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비틀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성조랑 같이 오는 그 킬러들을 그릴 때 그 킬러들 부분이 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의 생활감이나 그들의 좀 뭐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여한 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길다. 왜 이렇게까지? 좀 그러고 그런 생각이 보니까 들었어. 그 좀 초반에 그 김 선생이라는 킬러 분 있잖아요. 네, 무섭게 싶니? 소배야. 계속 뭐 김 선생하고 뭔가 좀 축켜 세워주는 것 같고 뭐 어렵게 이성조가 좀 이제 고용한 것 같고 또 그 킬러들의 무리를 이끌어가고 해서 뭐가 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매갈이 없이 죽었어. 그래서 그 킬러가 조금 아쉽긴 하고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어떤 뭐 전략도 부족하고 거란족인데 말이죠. 소배 앞서는. 네, 그래서 좀 재밌었던 장면이 그 지하 창고로 들어가는 이제 창고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창고가 좀 컨테이너 같은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미네가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조명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총격이 지붕으로 향하고 그때부터 위에 총을 쏴서 빛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장면적으로 재밌었는데 좀 김 선생님이 조금 그 부분에서 미네랑 조금 뭔가 긴장감 있게 싸워주는 캐릭터였으면 그 장면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근데 너무 맥없이 뭐 수수수 다 죽으니까 조금 저는 전반적으로 킬러들이 좀 실력이 없다. 맞아.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회상 장면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반복되는 장면이 좀 좀 많기도 하죠. 많았다. 그걸 조금만 줄여줬으면 맞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한 6회로 끝날 수도 있었을 맞아요. 텐데 그게 약간 네.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도 분량을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례로 맞춘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새 그 드라마의 시리즈물에 그 회고나 반복 장면이 항상 그 다음 걸 넘어가도 다음 편에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집중해서 집중을 안 보니까. 못해가지고 끊어보니까 앞에 내용을 기억 못하니까 이거를 마치 만든 사람들이 약간 룰처럼 계속 넣어준대요. 아, 그 그래요? 아침 드라마처럼? 반복. 사람들이 집중 아니, 못하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기를 위해서네. 왜냐면 이제 집중해서 보지 않고 뭐 밥을 먹을 때 본다거나 설거지할
할 때 틀어놓거나 이러니까 그러대요. 지금- 아침 드라마가 이렇게 해서 음. 소리만 들어도 네, 아시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얘기 중에 전 모르는 내용들이 아. 못 본 거야. 그렇구나. 그럼 팥이 언제 나왔지? 막 이러고. 여기를 위해서 있네. 그러네. 집중해서 저는 그러네. 보는 편이라서. 저도 네. 집중해서 보는 맞아요. 편인데. 근데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나 집중해서 봤는데 배정민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전 그 유튜브로 봤어요. 배정이 죽는 장면을. 그랬구나. 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작품은 한 더 베어가 될 것 같은데요. 더 배워. 더 베어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배워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왜냐면 너무 빠르고 네. 그 극대화된 클로즈업이 많아서 좀 네.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고요. 1화를 좀 견디시면 2화는 그냥 조금 더 견뎌지고요. 3화부터 엄청나게 몰입감이 강해지고 시즌 2의 6화인가 PC 부분은 정말 너무 좀 좋아. PC 좋았어? 핏이 뭐였죠? 너무 힘들어. 아니 6, 7화가 그거 엄마랑 아니에요? 다 같이 엄마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요리하는. 요리하면 그,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심약한 분들은 좀 빨리 넘기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힘들었지만 괜찮게 봤고요. 예, 그러면 아, 근데 더 베어가 어느 플랫폼에서 하는 거죠? 디즈니 디즈니 플러스? 아니다. 맞죠? 디즈니 디즈니 플러스 맞아요. 맞아요. 디즈니 네. 좋아하시잖아요, 선생님. 네. 킬러들을 쇼핑하는. 네. 그래서 혹시나 너무 힘드시면 뭐 시즌 2의 핏이 6화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스킵해서 보셔도 될 것 피쉬가 같아요. 그 7가지 종류의 6가지 네, 네, 맞아요. 일곱 7가지 가지. 종류의 명절 트라우마 명절 있는 트라우마 분들은 네, 네. 그러네. 명절 트라우마네. 네. 예. 그러면 다음에 시댁 있는 사람은 볼 수 없겠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10월드에 가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요. 네. 제가 좀 강한 편이라서.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아, 너무 재밌네요. 길게 했나요? 우리? 모르겠어요. 긴거 같네, 오늘.